대충 읽죠. 자, 받은 다음에 네. 딱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끊어 읽어요. 애들이. 아. 얘들아 똑같은 했어. 숫자만 바꿨는데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하이 가이스, 천지입니다. 네, 세연저교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 탐구 영역 4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요, 처음으로 학생분이 아닌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EBSI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전국의 친구들의 수학 공부를 책임지고 계신 이하영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저 EBSI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에서 네. 수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하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학생처럼 보이려고 이게 제가 지난달인가? 선생님한테 이 옷 받았나요? 네, 제가 지난달. 스튜디오 와서 이제 그죠? 선물로 드렸죠. 네.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입고 있거든요. 정말 학생 같아요. 거짓말하지 화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학생처럼 사실은 20년 넘게 계속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항상 복장은 이래요. 녹화할 때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촬영 시점이 6평을 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파트 1 공적인 영역에서요. 수학 공부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런 거 하는 줄 몰랐네요. 그래요? 네. 그래도 아주 중요하죠. 도움돼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선생님의 좀 사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6평.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좀 봐요. 여러 가지 보면은 말이 가장 많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학이요? 이번 6평이요. 네네네네.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학생들한테 꽤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시험 네. 자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발문이 굉장히 좀 생소한 발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념 자체는 익숙한 개념인데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하니 학생들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야? 나 배운 적 없어. 이렇게 느꼈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발문이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진짜 네. 뭐 일례로 21번 문항이 이번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네. 개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 21번 문항이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이에요. 옳은 네. 것을 모두 네, 고르시오. 네, 네. 그러면 우리는 1번은 뭐 기억, 2번은 니은, 이래서 5번은 기억, 니은, 디귿 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명제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억이 맞았으면 100, 네. 틀렸으면 0, 니은이 맞았으면 10, 틀렸으면 0, 디귿이 맞았으면 1, 그리고 틀렸으면 0 해서 걔네들을 모두 더해서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발문이 가운데 이만큼 설명이 있고 명제라는 말이 딱 보이니까 나 이거 싫어하는 말. 모르는데 네. 모르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러한 문항들이 한 문항이 아니라 좀 여러 문항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좀 낯설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난이도가 예전 같으면 네. 쭉 어려워졌다가 또 단답형 시작하면 쉬운 문제부터 쭉 어려워졌다가 또 선택 과목은 또 시작하면 쉬운 문제부터 쭉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난이도가 들쑥날쑥했었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11번 문항을 딱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10문제 겨우 넘어갔는데 네. 근데 12번 문항 봤더니 또 못 풀겠어? 네네네. 13번 문항 갔더니 못 풀겠어. 이러니까 학생들이 엄청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약간 난이도를 예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번호는 좀 이런 느낌일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11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15번 문항까지가 점점점 어려워져야 돼요. 네네네. 16번까지가.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14번이 좀 더 쉬웠어요. 11, 12, 13번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 과목에서는 특히나 더 심했던 게 28번, 29번, 30번이 다 공통적으로 네. 28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네. 그 다음 29번, 그 다음 30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28번 이렇게 어려웠어? 난 30번 못 풀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번에 시험 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끝까지 다 풀어보지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나중에 답지 보고 되게 많이 억울했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으면은 뒤에 걸 풀 수가 있는데. 네. 풀 수 있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게 평가원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낯선 시험,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강사로서 항상 궁금한 게 네. 이렇게 6평이나 9평에 좀 변화가 있으면 네. 이거를 평가원이 뭐랄까 정말 그렇게 계획과 의도가 크게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좀 실험작이니까 6평, 9평은. 그쵸. 6평이 되게 실험적이었는데 저는 약간 네. 이번에 평가원에서 제가 그냥 느낀 건 뭐였냐면 네.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네. 답이 기억이었어요. 아, 기억 하나. 네. 아, 달랑 하나. 보통 찍어도 안 찍는 안 찍는 거. 네. 기억 지우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고 네. 이번에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또 문제 유형을 바꿔서 출제를 했고 네. 그러한 어떤 느낌에서 너네가 사실은 저는 요거는 느낀 게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이렇게 낸 이유는 좀 약간 그 제 학생을 고려한 생각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영쌤 학생이요. 제 학생들, 제 학생. 죄송해요. 고3 학생들. 고3 학생들. 왜냐면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패턴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의 확률로 계속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죠. 선질 한 2개 남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문항들의 모습을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재수생 비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뭔가 좀 익숙했던 그런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문항을 좀 개념적으로 좀 사고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하도록 문제를 좀 변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8, 29, 30번은요. 저의 그냥 제 소견으로는 28번은 객관식이에요. 네. 그리고 30번은 단답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를 바꾸은 다음에 28번 객관식이다 보니까 오답률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죠. 30번이 단답형인데 어려우면 오답률이 너무 낮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차라리 그 문제를 28번째 문항으로 넣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찍기라도 해라. 또는 뭐 요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다 두 개를 자리를 바꾼 건 아닐까. 건들 수 있게.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살짝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난이도를 딱 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객관식에다가 옮겼을까? 이거는 예전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정말 막 30분씩 걸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하면 학생들한테 너무 힘들다 보니 30번까지도 한번 제대로 풀면 너네가 끝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해요. 네. 좀 의도가 좀 있네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친구들이 약간 그런 기출 반복 학습에 네네네. 의해서 조금 찍거나 그렇죠. 좀 안 풀고 할 수 있는 걸 네. 최대한 배제하고 네. 사고에서 풀 수 있게 네. 제대로 제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문항 간의 난이도 간격을 좀 메움으로써 네. 다 건들 수는 있게 네네네. 한번 이렇게 다 풀어봐라. 30번은 그냥 아예 버리는 거 이런 거 좀 안 지양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네. 3과목 모두 28, 29, 30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도가 있다. 네, 저는 이거는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정말. 그래서 이거를 다 풀려면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미리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많이 얘기하지만은 어려우면 얼른 넘어가는 것도 네네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죠? 시험의 어떤 그런 방법? 시험을 치르는 방법? 네. 그래서 저는 어려우면 넘어가도 그 뒤에 또 쉬운 문제가 나타날 수 그러니까요.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28번. 28번은 근데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네. 평가원은 절대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풀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뭐 어떤 풀이가 나왔는데 어떤 분의 뭐 풀이가 뭐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던가 네. 아니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그렇게 풀라고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가원에서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우리가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미적분에서 배웠던 그냥 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28번째 문항이 풀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네.
풀이가 엄청 길어요. 그렇게 네. 풀려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에서 오는 오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네, 네. 것들을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미적분에서 좀 얘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정석적인 풀이가 있으나 네, 네. 그게 또 너무 길고 또 어려우니, 어려우므로 네. 자꾸 다른 여러 가지가 네네네네.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른 풀이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또는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미적분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수학 과목이 많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EBS 네. 반영이 네. 예년에 비해 많이 됐나요? 어때요? 그냥 제가 이게 뭐 네. EBS 강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체감 연계율은 꽤 많이 높아졌다라는 게 보여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게 낼까라고 사실은 저는 약간 의심을 하긴 했거든요. 반신반의였는데?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6월 모평 이전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계속 도형 특강, 그래프 특강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제 평가원에서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네. 이러면 수학에서는 학생들 못 느껴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맨날 그러잖아요. 얘들아 똑같이 냈어. 숫자만 바꿨는데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학생들이 체감 연계율을 높이려면 봤던 모습이 바로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도형이나 그래프가 많이 연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뭐 수학원에 이번에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거의 똑같았고 세 번째 줄까지 발문도 거의 똑같았었어요. 그리고 뭐 29번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인데 정말 거의 발문이 많이 비슷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원래 4점짜리 문항은 또 연계가 좀 덜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꽤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좀 약간 이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풀 텐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에서 연계가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조금 체감 연계율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별일 없으면 이게 구평 수능 때도 수학 과목에서 EBS가 네. 강력하겠죠. 그렇죠. 제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11번 문제는 네. 이번에 그 도형 특강 하면서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속으로 네. 아니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이미 그래프 한번 쓰면 못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 아쉽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맞아요.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이제 EBS 연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은 듣기가 좀 뭔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 연계는 국어, 영어 과목이 어떤 맞아요.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유평 때 약간 영어 과목이 뭔가 좀 비슷하게 나올라나 했는데 오히려 영어가 아니고 이제 수학에서. 네. 네. 저도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꽤 큰 변화가 아닐까. 네, 그래서 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도 보면 그 연계표를 보면은 실력 완성 문제 뭐 1번을 연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 1번과 바로 뒤에 있는 2번이 합쳐져서 나온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가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학 과목의 연계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그림들, 그래프 도형 네, 이 친구들을 유사하게. 그렇죠. 그리고 신유형 문제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발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물어보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그렇게 발문을 좀 다르게 해서 나오는 문항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보던 그런 그 발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이거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EBS 교재에 있는 그래프와 도형들 특히 그 문항들 익숙하게 한번 진짜 네.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많이 보면 익숙해지면 이 문제가 사실은 네. 만약에 다른 문제더라도 자신감 딱 갖고 도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EBS 선생님이 추천하는 EBS 연계 교재 수학 공부법 뭐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부터 먼저 풀고 수능 완성을 푸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모두 연계된다라고 두 가지 모두 연계 교재인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보면은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해서 정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네.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좀 다르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예제, 유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력 완성 문제들 중에 특히나 이제 도형 그래프 문제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기하 문제라고 하면 뭐 옆으로 되어 있는 타원이면 세워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사실은 AB만 바꾸면 바로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특히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도형이나 그래프는 많이 그려봐야지만 느낄 수 있어요. 누워 있는 것도 다시 옆으로 그려보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또는 얘네들을 그리다 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1이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그거 사실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친구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제발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죠. 제가 어제도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국어랑 영어 시험지는 학생들이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탁 받은 다음에 딱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예요? 끊어 읽어요. 애들이 보면서 막 밑줄 치고 막. 네. 영어는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수학은 사실은 수학 문제도 길이가 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들 주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속인 함수 fx 가, 은는이 가.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s, s가 중요해. 이 문제 fx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서브젝트. 근데 왜 너네는 거기다가 표시를 안 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학도 긴 문장의 경우에는 끊어 읽기, 주어 찾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학 발문도 친구들이 좀 대충 읽는다. 그걸 좀 아주 대충 읽죠. 자꾸 숫자만 보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주어 진짜 중요해요. 주어. 제가 주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저 혼자 많이 합니다. 왜 주어를 안 찾냐고. 네. 주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학생은 안 그랬어요? 저도 주어 잘 안 쳐. 수학할 때 그러죠? 좀 대충 이렇게 그쵸. 쓱 읽고 풀어가지고. 그랬어요, 서현조교. 네. 약간 조금. 수학이 우리가 저도 문과고. 네. 네네네. 그래요. 주어가 이제 영어의 정말 주된 말이기 그렇죠. 때문에 키워드거든요. 사실 영어가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국어도 중요하고. 그래서 수학에서도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가 중요하다. 그럼요. 네, 은는이가 제가 은는이가 계속 외치고 있어요. 은는이가. 은는이가. 영어. fx는 fx 가, gx 가. 그럼 gx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안 할까? 그리고 목표. 차연수 n을 구하시오. 그럼 n을 찾아야 되잖아요. 딴 걸 찾나요? 그렇죠. 목적어가 중요하죠 또. n을 찾으라면서요. n의 개수를 구하려면 n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딴 걸 뭘 찾죠? 딴 거 계산하고 있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주어 목적어 되게 중요하다. 수학이지만 정말 이 발문도 저는 진짜 정말 중요하다. 국어 문장처럼 잘 좀 주어 목적어 잡는 것.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지금 고3 혹은 NC 친구들에게 등급별로 어떻게 해야 조금 이 수능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 낮은 친구들 뭐 한 5등급이다. 아니 지금도 제 개념 강의에 지금 공부 시작했어요. 이번 6월 모의평가 쳤더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위권 친구들은 그냥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뭐 예전처럼 우리가 개념서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뭐 EBS도 그렇고 사설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강사들이 수능을 위한 개념 강의를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찍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거 선택한 친구들은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또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수원 공부하고 수투 공부를 하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냥 깔아놓고 하시면 돼요. 30분씩.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학 2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원, 수학 2, 미적분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9월 모의평가까지 개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뭐 기출 간단하게 최근 3개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성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수원수투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제가 매일 외쳐요. 하루 30분. 하루 30분. 네, 학통은 하루 30분이면 거의 충분합니다. 하루 뭐 런닝 30분 이런 느낌이죠. 네네네. 그냥 어. 진짜 하루 30분만 하셔도 충분해요. 네,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만 익숙해지면 되니까 개념 공부하면서 그렇게 30분씩 공부하면 충분할 거예요. 역시 이 개념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게 제일 또 힘들고 맞아요. 그런 지루한 지루해서 하기 네. 싫어하는데 이것만 제발 이것만 하면 네, 네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약간 나는 개념을 좀 알고 있다 음. 하는 2, 3등급 친구도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개념도 부족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네. 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요런 친구들은 아마 이제 기출 분석 거의 많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기출 네.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건 좀 많이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2, 3등급이죠. 음. 그래서 기출 분석 한 번 더 하면서 네. 그래서 구멍을 찾아야 돼요. 네. 구멍을 찾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그냥 허투루 한 번 풀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 네. 한 번씩 꼭 점검하면서 거기에서 구멍이 났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으로 가면 돼요. 다 보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개념만 다시 보면 선생님이 왜 이때 이 얘기를 했는지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 구멍을 메꿔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리는 문제 틀리거든요. 이 친구들. 네. 5개념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5개념이 있어요. 네. 수학에. 네. 그래서 잘못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속 풀다 보니까 그 부분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말에 하루 날 잡아놓고 예를 들면 뭐 로그에서 이 부분만 계속 틀려. 그럼 하루 날 잡아놓고 그 문제만 다시 쭉 걔만 그냥 풀어봐. 하루 종일. 그러면서 해설지를 보든 강의를 계속 보면 아 내가 여기서 틀렸다라는 게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5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학은 스스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풀면서 5개념을 잡아가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2, 3등급 친구들은 그러니까 다 구멍이 있을 것인데 네.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거 풀어보면서 네.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찾아야죠. 네. 그럼 뭐 그래프 문제가 또 약한 친구들이 있고요. 네. 확률과 통계 가면은 표본 평균 부분만 다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네. 뭐 실내 구간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루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쭉 그 문제들만 풀면 아 내가 요걸 놓쳤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의 그 구멍을 찾아서 네. 하루 종일 집중해서 다 네. 구멍 메꾸기. 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문제들이 좀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제는 1등급이 그래도 나온 친구. 네. 들은 이제 뭐 유지를 하면 되겠는데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제 실무를.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네. 이전에는. 네. 아니면 여름방학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6월 모평 이후에 1등급 친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정말 수능 치르듯이 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라, 많이 쳐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좀 모의고사들을 풀어서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충분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1등급 친구들도 보면은 네. 이 문제 난이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쑥날쑥하고 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 안배하는 데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적어도 뭐 그 공통수학은 언제까지, 몇 분까지, 그리고 선택 과목은 몇 분까지 또는 정말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선택 과목부터 풀면 참 좋겠다. 오히려. 왜냐면 선택 과목 8문제가 네. 오히려 괜찮았거든요. 네. 공통수학을 먼저 풀다 보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버거운 거예요. 이미 네. 너무 버거워. 그래서 선택 과목 갔더니 이제 맥이 풀린 거죠. 그렇죠.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는 보일 것도 거예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미리 많이 해서 약간 좀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 오더라도 좀 캄하게 정말 실전 경험이 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코로나 세대 친구들이 시험을 너무 치른 경험이 없어서 더 그래서 아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네, 저는 정말 얘기 많이 해요. 얘네들이 그 친구들이 워킹스루로 시험지 받아가서 집에서 쳤죠. 네.
그리고 대형으로 버스로. 네, 저희 막 시험지 거의 드라이브스루. 네. 저희 시험지 나눠줬었거든요. 네, 학교 네. 앞에서 애들 못 네. 들어오게 하고 네. 그 세대의 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단체로 어떻게 앉아서 긴장감을 갖고 시험을 치른 경험이 맞아요. 그게 제일 다른 중요해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어.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음. 그거는 1등급 친구들이 특히나 또 이렇게 정말 다 잘 치고 싶어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면 나 이거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왜 다 틀렸지?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러면은 지금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매한 네. 2, 3등급 친구들에게는 모의고사를 막 푸는 거는 그러니까 비추신가요? 저는 근데 치라고 해요. 2, 요즘은. 3등급 네. 친구들도. 그래서 네. 좀 간격을 두고 근데 사실은 공부가 더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공부 패턴에 따라서 뭐 3주에 한 번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바꿔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이 점점점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모의고사 연습을 조금 늘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벌이 길지언정 네. 치는 데는 있어야 된다.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꼭 좀 이하영 쌤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좀 잘 제발. 좀 들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름에 수능까지 또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네. 합니다. 네. 지금 수험생 층을 드리는 거예요. 음. 저희 파트 1에서 공적인 영역 이하영 쌤 모시고 수학 공부법 특히 6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파트 1 공적인 영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see you guys. See you guys.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하영 선생님에게 수학이란 뭔가요? 나도 지겹다. 선생님. 수능 날 결국 뉴스에 나왔죠. 누가요? 제가